짠! 아, 네. AI 아니죠? 네. 짠! 네, 이번에는 이 편에서 또 시장의 트렌드와 리서치 RM이 발굴한 종목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오늘 장 초반에 시장이 밀렸을 때 그 배경에는 게임주랑 메타버스주들이 갑자기 팍 꺾였다가 장 막판에 거의 상승 전환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느낀 게 지금 투자자분들도 이게 고점이다 아니다를 계속 고민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메타버스주랑 NFT 관련주들을 지금 버블로 봐야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아직 더 땡겨올 성장이 있는 건지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일단 무조건 더 땡겨올 게 있다는 관점이고요. 네. 네, 근데 이 배경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도 MZ 세대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좀 되게 보수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긴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 NFT라는 거를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요. 그냥 온라인상의 이미지 캡처해서 공유해도 되는데 네. 이거 왜 이렇게 비싸게 주고 사냐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좀 자료들을 많이 찾아봤는데 그 반고의 별이 빛나는 밤인가요? 맞아요.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 있잖아요. 그게 뉴욕에 전시가 되어 있는데 네. 사실 그것도 저희가 이미지를 찾으려면 구글에 막 수만 장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NFT라는 게 사실 더 많이 공유될수록 진품의 가치는 올라간다. 근데 그 진품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게 NFT의 개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나 NFT가 최근에 주목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편리성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메타버스는 온라인이어서 접근이 편하고 뭐 NFT라는 것도 사실 이런 소유권들을 온라인으로 이렇게 증명을 해주는 거잖아요. 네. 뭐 어떤 예술품이 있다면은 사실은 그거를 진짜라고 감정을 해줄 수 있는 분을 모셔서 이게 진짜다라는 걸 감정해야 하는 비용이 들고 과정이 필요한 건데 이제 NFT를 통해서 이게 진품이다라는 걸 딱 블록체인을 통해서 증명을 해주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가치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술품은 특히나 그렇고요. 또 게임 아이템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봤을 때 실제로 실적으로 이어지는 게 뭐 NFT로 아이템을 발행했을 때는 발행 수수료랑 또 그걸 거래할 때 이걸 증빙해주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수수료 그런 것들도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편리성적인 관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앞으로도 실제 실적으로도 이어지고 어떤 편리성을 대체한다는 점에서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도 네. 약간 이런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서 미래 먹거리를 땡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핑거라는 기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네. 사실 핑거라고 하면은 스마트 뱅킹 다 쓰시죠. 네, 스마트 뱅킹에 이제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뭐 우리은행, 신한은행 그런 스마트 뱅킹 앱들을 다 구축을 하고 이제 유지보수까지 다 하고 있는 이 온라인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전문 업체. 그래서 핀테크 업체를 좀 봐주실 만한 그런 기업이고요. 이번 주 화요일 날 보고서를 좀 소개를 드렸어요. 네. 오, 따끈따끈한 종목이네요. 네, 이번 주 화요일 날 보고서를 소개를 드렸고 지난 3일 동안 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주목했던 것은 이 금융 메타버스 플랫폼을 구축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융 메타버스, 여기도 메타버스 있어요? 네, 이제 신한은행도 지금 NFT인가 뭐 한다고 오늘 발표했죠. 네, 그리고 저 오기 전에 보니까 IBK 기업은행도 뭐 싸이월드랑 메타버스 지점을 낸다고 하는데 다들 바쁘다. 네. 근데 이 플랫폼이라는 게 지점만 있는 거는 사실 매력이 없잖아요. 저희가 이 메타버스 지점만 이용하려고 하면 그냥 스마트 뱅킹 앱을 쓰지. 아무리 MZ세대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 플랫폼에 계속 접근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콘텐츠들이랑 결합하려는 노력을 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싸이월드랑 이렇게 결합하는 IBK 기업은행도 약간 그런 관점인 것 같고요. 이제 NH농협은행이 이 핑거가 구축하고 있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메타버스 지점을 출점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3월에 이제 지점을 오픈을 하기로 되어 있고요. 중요한 건 이 플랫폼의 이름이 독도버스예요. 독도버스요? 네. 아. 그래서 독도를 테마로 한 메타버스 가상 공간이 되겠고요. 실제 시간도 저희 현실 시간이 똑같이 흐르고 뭐 사냥이나 뭐 농사나 전투 콘텐츠, 그러니까 게임도 이제 접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외적들이 쳐들어온다거나 그걸 함께 방어를 한다거나. 아, 독도, 그래서 독도. 네, 그래서 독도입니다. 아. 네, 그래서 이 게임적인 요소를 1차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로 생각을 하고 있으세요. 이게 참가자들이 와서 재밌게 일단 즐겨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뱅킹이 아니라 네. 이걸 하고 싶은 뱅킹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그 플랫폼에서 게임이 일단 재밌어야 유저들이 모이고 유저들이 모일 때 그런 메타버스 지점 이용자들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큰 대형 게임 기업 출신 인력
분들과 많이 협업을 하고 있다고 보고서 말씀드렸는데 그저께인가 현금성 자산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래서 아예 투자를 좀 진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기업에. 제가 NH농협은행 다니는 친구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독도버스 알고 있냐. 오. 사실 모를 확률이 많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알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니까 은행 조금 보수적인 맞아요. 집단이잖아요. 그래서 출시하면은 직원들은 나갈 거라는 생각을 저는 했어요. 근데 그거 무조건이에요. 네. 응.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일단 직원 수만 해도 10,000명은 될 텐데 또 이제 계열사도 많잖아요. NH니까. 그래서 SNS 팔로워 수도 NH농협은행이 300만 명을 최초로 돌파를 했고 좀 주목하는 부분은 결국에 됐을 때는 유저 수가 많이 들어오게 된다는 건데 이렇게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게임 기능도 넣어놨고 금융 기능도 넣어놨는데 이제 NFT 기능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 독도에서 이 도민권이나 부동산 같은 것들을 관계사 마이크레딧 체인과 협업을 해서 NFT로 발행해서 거래를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이건 제 상상력인데 독도에 만약에 사람들이 많이 그 플랫폼 이용하게 된다면은 이순신 동상을 만약에 세운다면 그게 NFT로 판매가 된다면 사시고 싶으신 분들도 또 많이 생기시지 않으실까요? 이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관련 기업들이 워낙에 많이 있을 네. 거예요. 사실 핑거도 이 플랫폼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주가도 희비가 교차를 할 텐데 이 플랫폼의 이용자 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메타버스는 가상 공간이기 때문에 현실 공간은 이 빌딩이 여기 하나가 존재하지만 네. A, B, C라는 회사가 여기에 가상 공간을 만들면 3개의 가상 공간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결국에 살아남는 건 이용자 수가 가장 많은 기업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사람의 숫자가 그 플랫폼의 가치가 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 플랫폼의 이익을 많은 이용자들과 공유하려는 노력을 디센트럴랜드나 뭐 이런 대표 기업들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용자 수 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 플랫폼은 플랫폼인데 플랫폼 만드는 건 사실 쉽잖아요. 네. 그래서 이용자 수를 어떻게 끌어오냐인데 그 이용자 수가 앞으로 이 NFT의 가치나 그 가상 공간에서 어떤 자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이용자 수 관점에서 봐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사실 NH농협은행이라는 큰 아군을 확보한 핑거의 플랫폼이 가치가 있지 않나라는 관점에서 또 말씀을 드렸고요. 공모가가 16,000원인데 네. 제가 처음에 기업 탐방을 진행했을 때가 16,600원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연구원들은 특히 저희는 보고서 발간하고 주가가 빠지면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얼마나 더 빠지겠냐. 사실 이런 관점도 있었고요. 공모가랑 비슷하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좀 부담 없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좀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도 해요. 근데 저희가 적정 주가로는 일단 26,000원을 제시를 해드렸었고요. 네. 이게 아무래도 전통적인 핀테크 기업들의 펀은 상당히 낮아요. 뭐 재무회계 솔루션을 제공하거나 하지만 이렇게 메타버스나 NFT 사업을 추구하는 기업들의 퍼가 뭐 80배, 90배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전통적인 관점에서 보시면 밸류에이션이 저를 좀 욕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도 같은데 요즘에 뭐 누가 밸류 네. 따지니까. 맞아요. 그런 시장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좀 앞으로 이 독도버스가 얼마나 성공하는지 결국에 이게 전부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 여부가요. 네, 그리고 이 플랫폼에 결국에는 이용자 수들을 끌어왔을 때 저는 사실 은행 지점을 내는데 왜 전시관 못 낼 거고 땡땡 옥션에 뭐 전시관이 출점할 수도 있는 거고 땡케아에 이제 오픈 스토어가 출점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개인적으로 이제 담당자분께 말씀을 드렸을 때는 좀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이제 다 미지수잖아요. 그렇죠. 관련된 사업들이. 하지만 가능성은 다 열어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런 답변을 들었을 때는 이용자 수만 모이고 뭐 동시 접속자 수가 뭐 2만 명이면 사실 영화관이 와도 되거든요. 네, 이런 쪽으로 플랫폼의 가치는 결국 이용자 수가 결정할 거고 이용자 수를 끌어올 만한 플랫폼을 가진 기업에 투자하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회사가 버는 거는 네. 뭘로 벌어요, 돈을? 네, 지금은 이런 스마트 뱅킹을 이제 구축을 하고 나면은 유지보수를 또 동사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게 연간 계약으로 꾸준히 발생을 하기 때문에 사실 매출원, 안정적인 매출원을 좀 자리를 하고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 뭐 신한은행이 배달 플랫폼 같은 거 구축할 때도 네. 동사가 이 스마트 금융 플랫폼 구축 레퍼런스는 국내 최다 보유 기업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러브콜을 받는 그런 기업으로 네, 그런 쪽에서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이 메타버스 지점이 결국에 스마트 뱅킹이랑 연결이 되긴 되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동사 같은 경우는 스마트 뱅킹 앱들을 다 구축을 해놨고 지금도 뭐 다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다른 은행들이 메타버스 지점을 다른 데다가 낸다고 소식을 들으면 저는 좀 가슴이 철렁하긴 합니다. 사실 그런 기업들, 그런 은행들이 다 여기다 열 줄 알았는데 뿔뿔이 흩어지면 또 고객 네. 수가 줄어드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뭐 리스크가 될 수도 있는 부분도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되고 계속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핑거를 공부해 봤네요. 어렵다. 그쵸? 어려워. 근데 요즘에 은행들이 많이 하려고 신한은행 다니는 오빠도 네. 몇 개월 전부터 회사가 이 메타버스 보고서 가져오라고 난리였었대. 그 은행들이 많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난 진지게 알고는 있었거든. 왜냐면 은행도 약간 말한 것처럼 전통업이다 네, 보니까 맞습니다. 계속 뒤처진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실제로. 근데 그 신한은행 다니는 오빠가 얘기하기로는 네. 은행 내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너무 보수적이라는 거야. 그렇겠지. 그러니까 메타버스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은행 내에서 나오는 얘기는 너무 뻔한 얘기니까 다른 쪽에서 협업과 이제 노하우를 많이 찾을 것 같다는 생각은 하긴 했었어. 맞아요. 그래, 핑거. 이렇게 들어오면은 우리도 이 메타버스에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또 귀찮기도 하고. 저희 창수 언니가 최근에 경매 미술품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다 네. 때려치고. 나 지금 미술관 갔다 왔거든요. 네. 멜로리 갔다 왔어. 메타버스 공부하셔야겠어요. NFT 공부하셔야겠어요. 이쪽. 뒤늦게 경매하지 말고, 요거 합시다. 혹시 좀 시간이 얼마나 있죠? 제가 마지막으로 좀 해요. 제가 MZ세대잖아요. 네. MZ세대에게 좀 같이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투자자로 존경하는 분께서 지금 한국에 없고 미국에 가 계신데 이런 말씀을 좀 이제 해주셨어요. 우리 세대는 투자를 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가 모든 걸 결정하는 세대라고. 그래서 과거에는 부모님 세대 때는 사실 이 근로소득으로 부동산을 살 수가 있었고 맞아요. 이거를 서울에 샀냐 뭐 지방에 샀냐 이런 거에 따라서 자산가로 올라가느냐 마느냐 결정이 될 수 있었던 세대라면은 사실 저희는 근로소득을 일단 진입을 못하기 때문에 투자를 할 줄 아느냐 할 줄 못하느냐가 이제 결정할 거라는 말씀을 하시고 미국으로 떠나셨는데 네. 그 말씀을 좀 너무 공유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장 상황이 어떻든 뭐 어떤 섹터가 주목을 받든 저희는 꾸준히 같이 공부해서 힘든 세대지만 투자해야 앞으로 된다.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잘하자. 나 지금 사촌동생 코인 알려주러 가야 돼. 알겠습니다. MZ세대를 대변하고 또 금융업의 한 종사자로서 김도윤 애널리스트와 함께 했고요. 아쉽지만 여기서 인사를 드릴게요. 다음에 또 좋은 보고서 나오면 꼭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